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오늘은 나의 대답은 오직 과학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과학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려운 수학 공식이라든지 좀 무거운 물리적 법칙들 언뜻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으로 우주, 종교, 철학, 삶에 대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좀 신기했어요. 이 과학이라는 걸로 어떻게 이런 인문학적인 대답을 했을지 참 궁금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과연 어떤 대답을 들려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부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요즘, 편지 쓰기는 확실히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그로 인해 우리가 겪는 가장 큰 피해는 느낌과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단어를 찾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왜 편지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그렇게나 많은 이모티콘이 필요하겠는가? 미소 짓는 표정, 화난 표정, 하트, 엄지척. 그러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끌어오를 때, 자신의 무지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실존주의적 불안이 흘러넘칠 때, 그렇게 가끔 누군가에게 지면을 빽빽하게 채워가며 편지를 써야 할 때가 있다. 이 책은 내가 받은 편지와 그에 대한 답장을 골라 엮은 것이다. 수신인은 대부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기간은 2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편지의 대부분은 내 이메일 주소가 일반에 공개된 최근 10년 동안 주고받은 것이다. 대개는 과학에 대한 어렵지 않은 질문을 하는 편지들인데 그런 편지는 내가 관장으로 있는 뉴욕시 헤이든 천문관의 연구원들이 답장해 주었다. 그 밖에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내가 했던 강연이나 내가 쓴 책, 내가 출연한 동영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편지들은 내가 직접 답을 했다. 의미 있는 감정이나 호기심, 걱정거리를 털어놓는 편지글은 되도록 고스란히 싫었다. 조금 횡설수설하는 편지는 간결하게 한 문단으로 요약했다. 어떤 편지는 세상에 분노한 사람들 또는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에 화가 난 사람들이 쓴 것이다. 누군가는 견해와 신념을 진지하게 탐색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슬프고 민감하고 가슴 아픈 사연을 담은 편지도 있다. 대부분의 편지에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는 갈망, 즉 인생의 의미와 이 세상 그리고 이 우주 안에 사는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들지 않는 욕구가 담겨 있었다. 특정 인물이 아닌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들도 함께 수록했다. 여기에는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언론사의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나 페이스북을 비롯한 인터넷 공간에 기고한 글도 포함된다. 편지들 중에는 2001년 9월 12일에 쓴 글도 있는데 길이가 제법 긴 이 편지는 불과 4블록 떨어진 곳에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의 테러와 붕괴를 목격한 후 24시간 만에 가족과 동료들에게 쓴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 나의 대답은 오직 과학입니다는 호기심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고 깨우고 궁극적으로 위로하기 위해 모아온 지혜를 담는 산문집이다. 이것은 천체 물리학자이자 교육자인 사람의 렌즈를 통해 바라본 세상이다. 이 세상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부모 노릇. 갓난아이들은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이 세상 수많은 직업 현장에서는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추고 들어올 것을 요구하지만 새 부모는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이를테면 현장 실습을 하면서 아이를 건강하고 훌륭하게 키워내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부모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공유하며 도움을 받는다. 때로 성공을 향한 도전은 끝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2016년 5월 15일 일요일 미국 우편 집중국을 통해 온 편지. 닐 타이슨 씨께 저는 영리한 두 10대 아이들을 둔 아빠입니다. 아이들은 STEM 공부를 어떻게 장려하면 좋을지 몰라 선생님의 충고를 얻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중대한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 샌퀸틴 교도소에서 92개월 목역형을 선고받았고 아마 2019년 말에 석방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소중한 아이들과 대단히 제한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인터넷도 없고 전화 통화는 1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면회는 가끔씩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과학과 수학을 공부하도록 장려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천체 물리에 아주 열정적으로 흥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아이는 최초의 수의사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 하죠. 아이들의 잠재력을 감안하여 선생님이 관련 자료나 웹사이트 주소 아니면 아이들이 성장하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이렇게 복잡한 결과를 낳았고 특히 아이들에게는 이곳에서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선생님이 저에게 줄 수 있는 어떠한 충고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만나러 뉴욕으로 가도 될까요? 아버지가 유명한 과학자를 만날 기회를 주선해 주었다는 사실이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특별한 모험이 될 것이고요. 캘리포니아 샌퀸틴에서 웨인 보트라이트. 나는 우편집 중국을 통해 그곳으로 답신을 보냈다. 보트라이트 씨께 부모 노릇을 하다 보면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호기심 많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잘 된 아이들에게 어른이 섣부르게 개입하면 아이들의 야망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짓뭉갤 위험도 따른다는 것이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이것이 사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아이들이 태어나고 처음 몇 해 동안은 말하고 걷는 법을 가르치다가도 그 이후에는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내용이지만 부모가 아이들의 인격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10대 자녀들은 분명히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나사는 언론 매체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튜브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충실한 과학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아이들은 호기심의 크기에 비례한 만큼 과학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충분히 잘 전해 듣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수의사 우주 비행사에 관한 문제라면 애완동물이나 가축을 언제쯤 우주로 보낼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오면 우주를 왕래하는 일이 잦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우주 수의사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끼리 뉴욕으로 보내시는 대신에 당신이 출소하는 날을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행에 대한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 속에 당신도 포함되겠죠. 만일 그런 여행이 가까운 시일 내에 불가능하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종종 캘리포니아로 강연을 하러 갑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충성스러운 팬들이 계셔서요. 그때 그곳에서 당신의 두 아이들을 만나 인사할 기회가 생긴다면 무척이나 기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늘 그렇듯 계속 하늘을 보세요. 닐 그레이스 타이슨 올림. 후기. 갱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웨인 보트라이트 모범수로
500일 일찍 가석방 되었고 그 이후로 센트퀸틴 뉴스크루라는 페이스북 그룹을 열어 동료 죄수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하는 척하기 2009년 3월 23일 일요일 친애하는 닐 나는 내 아들이 당신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싫어하는 척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호의적인 방법으로 똑똑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문학에 약한 더그 패드닉 올림. 더그에게 무슨 수로 쓰든 그렇게 하십시오. 닐 디그레스 타이슨 올림. 별이 빛나는 밤에 2009년 3월 24일 화요일 닐에게 어렸을 때 아버지와 나는 커다란 초록색 가정용 스테이션 wä건 지붕에 앉아 밤하늘을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별자리를 찾았고 나는 나만의 별자리를 만들곤 했죠. 내가 제일 좋아했던 것은 뚱뚱한 호빗 자리였어요.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곧 아버지가 나와 함께 살러 오십니다. 지금은 스테이션건 wä건이 없지만 나에겐 멋진 망원경이 있고 이걸로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오시면 다시 한번 우리는 단둘이 밖에 나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볼 것입니다. 리즈델 콜라도 올림. 리즈델에게 개인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닐. 홈스쿨링. 아이를 집에서 가르치는 수많은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연계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커리큘럼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공부한 아이들은 흔히 체계화된 과학, 특히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생물학과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된다. 리사 맥리는 종교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살면서 딸을 홈스쿨링하고 있는데 과학적 발견의 내용과 종교적인 커리큘럼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 2005년 8월에 리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지 물어봤다. 리사에게 솔직한 편지에 감사합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물었죠.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아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 신경 쓰죠. 이것은 아마도 교육의 목표 중에서도 가장 높은 목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훨씬 어렵고 교사와 학생 모두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려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용기를 북돋워 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 함께 모르는 상태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무지를 불편해하지 않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험과 탐구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하죠. 나는 내 아이들에게 자성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들에게 자석 한 보따리를 주고 가져가서 놀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원심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이들을 놀이터에 데리고 가서 회전 놀이기구를 같이 탑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화학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물어봅니다. 너희들 베이킹소다와 레몬 주스를 섞어본 적 있니? 이 둘을 혼합하면 엄청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따님과 함께 해보세요. 아이들의 손전등이 작동하지 않으면 나는 새 건전지 가져와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전지가 다 닳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라고 말하죠. 그런 다음 건전지를 건전지 테스터에 넣고 전압을 잽니다. 아이들은 내가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면 한번 알아보자 라고 대답하고 함께 책이나 인터넷을 뒤져 답을 찾습니다. 아이들이 증거가 없는 무언가를 믿으면
나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믿는 거니? 또는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요. 예를 들자면 요즘 내 딸은 전일을 가는 시기입니다. 딸아이는 그동안 일을 가져가고 선물을 갖다 준 이빨 요정이 엄마 아빠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이런 생각이 그 아이에 반해서 중대한 토론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에 이가 빠지는 사람은 엄마나 아빠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고 그냥 이를 집으로 가져가 조용히 베개 밑에 넣어두기로 한 것입니다. 진짜 이빨 요정이 있다면 이걸 알겠지요. 하지만 부모님은 모를 것입니다. 만일 아침에 돈이 없으면 실험 결과는 이빨 요정의 존재를 강하게 부정하는 쪽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례는 무엇을 아느냐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당신의 질문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우선 빅뱅은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 제안된 이론 중 가장 성공적인 이론이며 천체 물리학 커뮤니티 내에서 합의에 도달한 이론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한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과학자들이 하나의 진실에서 다른 진실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틀린 생각입니다. 현대 과학의 시대, 즉 이론이 데이터에 의해 완벽하게 뒷받침되는 실험의 시대에서 이론은 어느 날 갑자기 틀린 것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론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은 우주의 작동 원리에 관한 더 크고 더 강력한 이론 안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뱅은 현재의 형태 그대로 또는 우주에 대한 더 큰 이해의 일부로서 계속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종교적 문헌들은 일반적으로 밝혀진 진리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신자들은 그러한 문서들이 신성하며 오류가 없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믿음은 인류 문화의 역사에서 문제만 일으켰을 뿐이죠. 특히 서로 다른 두 종교가 무엇이 진리냐를 놓고 견해가 충돌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기로 당신의 아이가 가진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조사나 탐구 같은 단어보다 더 만족스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의 최선을 기원하며 닐 무섭도록 똑똑한 2009년 7월 22일 수요일 타이슨 박사님과 그 외에 머리가 비상한 분들께 아스퍼거 증후군인 제 아들 잭은 무섭도록 똑똑하고 차세대의 아인슈타인이 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아들의 별명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저는 잭이 가진 재능을 발전시키는 걸 도와줄 수 있는 똑똑하신 다른 과학자분들께 선을 대보려 노력 중입니다. 잭의 어휘와 강박관념은 콘셉트카, 핵융합, 생명공학, 입자가속기, 암흑물질, 반물질, 웜홀, 블랙홀, 나노봇, 질병에 대한 치료제 개발, 그리고 수소 같은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잭의 지식을 키워줄 방법이 전혀 없어요. 아이는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기운이 거의 다 꺾인 상태입니다. 저는 잭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이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면 또는 그 아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앞으로 사람들과의 교류는 불가능하겠죠. 잭은 이제 15살이 다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간 몸부림, 외로움, 그리고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는 자괴감, 이것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 행성에서 뭔가 큰일을 해낼 기회를 영영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매우 슬프게 만듭니다. 잭의 엄마 올림. 잭의 엄마에게 과학의 여러 분야, 화학, 물리학, 공학,
천체 물리학, 지질학 등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스퍼거 증후군의 경계상에 있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사교적 재능이 지니는 가치가 지적 발달의 가치보다 확실히 덜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속한 분야의 학자들에게 높은 성적은 그냥 표준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과 사람들의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은 고등학교 졸업식 때 졸업생 대표였을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지적 자극을 학교가 아니라 주로 집에서 혼자 읽는 책에서 얻었습니다. 그런 고독한 학습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였고요. 따라서 공립학교가 아드님의 지적 욕구와 흥미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 부질없는 기대일 것입니다. 사립학교에 보낼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무제한의 책과 인터넷 검색이 그 아이에게 마련해 줄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일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서점의 할인 도서 목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면 그리 많지 않은 돈으로 멋진 우리 집 도서관을 꾸밀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주제에 대한 책을 채 10달러에도 안 되는 가격에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방법들을 넘어 당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쉽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기원하며 닐 올림. 반은 흑인. 2009년 3월 23일 월요일 타이슨 박사님께 저는 아이들을 뉴욕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과학을 두려워하거나 경멸하는 대신 열정적으로 배우고 사랑하도록 이끌어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뉴욕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좋을지 박사님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은 반은 흑인이기 때문에 박사님을 롤 모델로 삼기를 바랍니다. TV와 인터넷에서 흑인과 그 혼혈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사시는 도시로 아이들을 데려가 아이들의 작은 영혼 안에 과학에 대한 열정의 불꽃을 피워주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쯤일까요? 캐시 L. 존스 올림. 캐시에게 저는 롤 모델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다소 특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롤 모델을 입맛에 맞게 조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성숙기에 접어든 아이들에게는 피부색의 연관성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부색을 이유로 누구를 롤 모델로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행동이 당신의 아이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야망을 통째로 좌절시킬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저를 보러 오시겠다면 제가 흑인이기 때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제가 과학자 혹은 교육가이고 당신이 과학을 향한 아이들의 열정을 지지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닐 디그레스 타이슨 올림. 성경 이야기 2007년 2월 26일 일요일 타이슨 박사님께 요즘 10살 난 제 아들과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사님께 편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가 해왔던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히브리 학교에 보내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가 우리의 종교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히브리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건 그렇고 아이들에게는 경미한 자폐 성향이 있습니다. 어젯밤 아들이 제게 히브리 학교는 말도 안 되는 곳이며 그 이유는 자신이 신을 믿지 않고 과학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성경 이야기가 도대체 사실일 수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아이의 주장을 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생각을 얻었느냐고 묻자
아들은 코스모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박사님을 신뢰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둘 다를 믿는 게 가능할까요? 박사님은 저 밖에 더 높은 힘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과학과 신앙이 공통적인 기반 위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묻는 이유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만큼 자라난 아이들을 존중하기 때문이고, 아이에게는 사실로서 증명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강요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사님이 바쁜 분인 건 알지만 저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잉그리드 올림. 2018년 3월 30일 금요일 6월절. 잉그리드에게. 당신이 보내는 사려 깊은 이메일에 대해 곤혹스러울 만큼 답장이 늦었습니다. 최근에 우주 때문에 계속 바쁘게 지냈지만 그래도 저에게 오는 이메일은 모두 읽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때도 있지만요. 자유국가에 살고 있는 만큼 당연히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당신 아이들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선택한 신앙 체제 안에서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세상의 신앙인들 대부분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습니다. 기독교인이 키운 아이가 나중에 무슬림이 되거나 또는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유대교 신자가 될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성장해서 다른 종교의 신을 믿기보다는 아예 신을 안 믿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러므로 아들을 당신처럼 신앙 생활을 유지하는 독실한 유대교 신자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당신이 아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은 기껏해야 18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드님은 자기 인생의 80% 이상을 당신의 품 밖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접해온 바로는 유대교가 수용하는 관행의 범위가 상당히 넓더군요. 열심히 베이컨을 먹는 대담한 유대인부터 유제품과 육류를 다루는 조리 도구까지 따로 구분해 사용하는 정통 유대교 종파까지 말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과학자이다 보니 무신론자 유대인을 만난 경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은 토라를 신의 말씀이 아닌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으로 봅니다. 이야기의 진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을 모아놓은 저장소처럼 여기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동화를 읽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세상을 보는 견해에 녹여 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신론자 유대인들도 신앙 생활을 하는 유대인만큼이나 격식을 지켜서 큰 축일들을 지냅니다. 이를테면 6월절 식탁에 엘리야를 위한 자리를 남겨두고 문을 잠그지 않아서 엘리야가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식이죠. 무신론자 유대인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식과 전통을 통해 사람들은 끈끈한 결속을 다집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주일 미사에 참례합니다. 무슬림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하고요. 정령 신앙을 믿는 이들은 조상님을 숭배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이면의 문자 그대로의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고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우리 문명에 크나큰 가치를 부여해 왔습니다. 공동체 의식에 의해 문명이 교란되는 경우는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힘으로 억압할 때뿐입니다. 아드님의 자폐 성향이 있고 과학을 좋아한다면 당신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패는 고지식하게 종교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아드님이 아름다운 종교적 전통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 안에 깃든 씨앗과 뿌리로서의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자폐아를 키울 때에는 이것만으로도 거대한 도전일 것입니다. 아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갖는 애정과 열정의 가치를 포용하도록 하는 것 말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었다거나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믿도록 강요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지적이며 법을 잘 지키는 아이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제 경험에서 보면 아이를 키우는 데는 운도 꽤 필요하더군요. 행복한 6월절을 기원하며 닐 올림. 첫 번째 만원경. 2009년 7월 18일 토요일. 타이슨 교수님께. 저는 이 이야기를 꼭 교수님께 들려드리고 싶었고, 교수님이라면 다른 사람보다 이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저는 제가 만원경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2003년형 600mm 미드 굴절 만원경을 처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주 툼스톤은 작은 마을이라서 만원경을 팔려고 해봤자 팔아서 버는 돈보다 광고비가 더 들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광고지를 붙였죠. 부모님과 함께 사는 10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라면 누구든 공짜라고요. 공짜라고 표시했는데도 전화를 받기까지는 닷새가 걸렸습니다. 전화를 거는 사람은 나중에 12살 난 딸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만원경과 컨트롤박스의 작동법을 보여주었죠. 그러는 내내 아이의 눈은 자동차 헤드라이트만큼이나 크고 동그랗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아예 H.A. 네이의 별이라는 책도 같이 줬습니다. 1955년에 아버지가 저에게 처음으로 사준 천문학 책이었는데 마침 한 권이 더 있었거든요. 아이의 눈은 더욱 커다래지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잠깐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이제부터 우주를 아주 많이 들여다볼 수 있을 테죠. 공정한 거래였습니다. MJ 모그 스테일리. 모그에게 올바른 사람의 손에 올바른 타이밍에 올바른 가격으로 들어간 올바른 만원경만한 것은 이 세상에 또 없습니다. 닐. 30번째 결혼식을 축하하며 1982년 8월 16일 양피지에 붓으로 쓴 편지. 부모님께. 이달에 저는 천체물리학 석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인생에서 성취한 주요한 성과죠. 제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인자하고 배려심이 많고 이성적인 두 분이 없었다면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 성격과 개성, 지혜와 세상을 보는 시야의 기원은 두 분 각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23년간 우주를 바라보는 내내 두 분은 제 발이 땅을 잘 디디도록 붙잡아 두셨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맹인, 그리고 다른 약자들과 사회의 불평등의 존재를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분은 저의 흥미에 대하여 지칠 줄 모르는 관용을 보여주셨고 그 특별한 렌즈를 위해 먼 길을 운전해 주셨으며 제 만원경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 들판에 나갈 때나 들어 올릴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운반을 도와주셨습니다. 살면서 저는 수많은 곳에 가보았습니다. 브롱크스의 아파트 22층부터 피콕팜 로드에 눈을 파서 낸 참호까지, 모하비 사막의 평원부터 로크산 정상까지, 브롱크스 과학고등학교에서부터 하버드 대학교 천문대까지, 그리고 벨 연구소부터 오스틴 텍사스 대학교까지 그 길 위에 앞서 이끌어주신 안내와 뒤를 받쳐주신 지원,
그리고 곁을 지켜주신 두 분의 사랑을 제가 항상 느꼈음을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공유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두 분이 서로를 공유하시길 바라며 두 분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닐 몰림. 부모님은 아버지가 84세에 영면하실 때까지 34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셨다.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 2017년 1월 21일 토요일. 사랑하는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살아오면서 여러 순간, 여러 상황, 그리고 여러 사건과 마주했을 때 제게 보여주신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그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지는 몇 가지 사례를 이 자리에서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에게 관한 이야기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체형이 트랙이나 필드에서 좋은 육상 선수가 되기에 적합한 몸이 아님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이랬죠. 내가 살면서 뭘 잘하고 뭘 못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곧장 달리기를 계속하셨습니다. 심지어 1946년 베를린 스타디움에서 열린 GI 올림픽 때 선수로 출전하시기도 했고요. 전후 세상은 아직 전통적인 올림픽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이벤트가 전 세계 분쟁 지역의 군인 선수들의 기량을 겨루는 장이 되었었죠. 대학에 진학할 무렵 아버지는 중거리 달리기 종목에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셨고 600야드 달리기에서는 세계에서 5번째로 빠른 기록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사례에서 얻은 영감으로 제 인생의 야망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보여준 부정적인 압박을 극복해 왔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 조니 존슨에 대한 이야기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 역시 육상 스타였는데 뉴욕 육상 클럽과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육상 클럽은 당연히 백인 앵글로 섹슨 개신교도의 첫 글자를 모은 WASP만 받아들였고 흑인이나 유대인 육상 선수는 그 대신 경쟁의 목적으로 설립된 파이오니어 클럽에서 팀 동료로서 경쟁을 했습니다. 조니가 마지막 4분의 1마일을 뛰고 있었는데 뉴욕 육상 클럽의 주자를 몇 걸음 앞지르게 되었죠. 그때 백인 동료의 코치가 자기 선수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검둥이를 따라잡아. 조니가 스스로에게 한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이 검둥이는 따라잡을 수 없는 검둥이라고. 그리고 그는 선두를 더욱 굳게 지키며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오늘날이라면 미묘한 차별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당시 조니에게는 영감으로 작용하고 더 나아가고자 하는 힘으로 표출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겪은 비슷한 일들을 스스로에게 갖고 있던 기대마저도 넘어설 계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이민자였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얘기도 들려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직업은 재봉사였고 할아버지는 혼앤하다트라는 급식 업체의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셨습니다. 가끔 돈이 빠듯할 때 할아버지가 남은 음식을 집에 가져오시곤 해서 좋았다고 아버지는 추억하셨죠. 어렵던 시절을 회상하면서도 아버지의 이야기에는 미움이나 증오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씁쓸한 느낌도 없었어요. 그 대신 당신의 이야기에는 희망과 영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사회 정의가 올바른 길을 향해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저는 매일 이 사회의 미래에 대한 아버지의 비전을 저의 삶에 담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뉴욕시 린제이 시장의 인력개발부 위원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일하시는 내내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기자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도심 지역에서 실행했던 프로그램들, 1960년대 말 일촉즉발의 시대를 살던 젊은이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프로그램들은 사회의 불안과 혼란을 완화시켰습니다. 확실히 뉴욕은 와츠, 뉴요크, 디트로이트, 신시내티, 밀워키, 특히 시카고와 워싱턴 DC나 볼티모어처럼 폭동 진압을 위해 연방 병력에 출동했던 지역에 비해서는 차분한 분위기였죠. 아버지는 이러한 현장의 뒤에서 조용히 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유일한 보상은 미국 역사에서 남북 전쟁 이후 가장 격동적이던 그 몇 해 동안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화염에 휩싸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옳은 일을 하려고 분투하는 아버지 모습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됩니다. 사람들과 정치, 자금의 흐름,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남긴 유산에 대하여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와 견해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미국 자연사 박물관 천체 물리 분과를 창설하기 위한 나의 노력에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되었고 결국 저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옳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동시에 효율적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덕분에 이제 저는 자연사 박물관 천체 물리 분과를 제 인생의 가장 뛰어난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당신께 고마움을 표하는 이 편지는 단순히 제가 평생에 걸쳐 이미 감사했던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알리는 것일 뿐입니다. 삶을 가장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가능하면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원칙을 보여주는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그리울 겁니다. 벌써 그리워하고 있으니까요. 시릴 디그레스 타이슨 1927년 10월부터 2016년 12월. 네, 마지막에 가서는 울컥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부모 노릇을 읽어드린 이유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이다 보니까 이 부모에 대한 부분이 더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나머지 부분도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놀랬던 거는 이런 우리 일상생활이 과학과도 정말 연관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본인 부모님에게 쓴 편지를 보면서 이 부모님의 사랑과 감사에 대한 마음이 이 글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아서 약간은 눈물이 좀 날 뻔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양현진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